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사 취재 동향을 신속 보고하도록 한 문건은 오해가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오영훈 지사가 연말을 맞아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 지사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지선언과 상장기업 유치협약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해 보질 아직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정치 일부 그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죠. 언론 통제 논란을 부른 취재 동향 신속 보고 문건은 담당 부서의 오해로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는데 제주도는 곧바로 해당 문건을 철회했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문 시행과 관련돼서 바로 잡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정부가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주 지역의 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놓고 과연 되겠느냐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며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가장 잘했던 사업은 탄소 없는 섬이었다며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고 대규모 개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속 가능성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5년 넘게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재개됐지만 주민 반발에 시작도 못하고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착공 이후 벌써 4번째 중단인데 제주도와 주민 사이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동부하수 처리장 진입로 입구. 월정리 주민과 해녀들이 원을 그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용천동구의 문화축제를 연 겁니다. 공사장 입구에서 행사가 열리면서 굴착기와 건설자재 등을 실은 트럭 세대는 진입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월정리 주민들이 공사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시공사 측은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가 20% 가까이 올라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결정한 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을 게시하고 인용 결정된 14명의 경우 공사를 방해하면 하루 1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시면은 저희들도 증거 퇴집해가지고 고소장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배상금을 내더라도 공사를 막겠다며 맞섰고 결국 공사 차량은 1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막을 건 정확합니다. 하수 임량이 많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제주도는 현재 동부하수 처리장에 하루 처리 가능한 하수량의 98.9%가 유입돼 증설이 시급하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은 처리장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며 용천 동굴이 훼손될 우려도 있어 공사가 동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막겠다고 밝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이어 진보 인사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이어지자 진보 진영은 공안몰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주택가. 경찰이 빌라 입구에 서 있고 국정원 직원들이 집안을 오갑니다. 잠시 후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국정원 직원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에서 아침 7시쯤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까지 7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국정원은 박 위원장의 차량을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한 거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박현우 위원장 자택 안에서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박현우 위원장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고창건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달 이루어진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국정원은 지난달 9일 반국가단체인 민중자통전위를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했다는 혐의로 강은주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 지역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공안 탄압 저지 민주수호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 이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봅니다. 반민주 반인권적 공안 탄압을 저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제주 지역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모레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를 강타했던 눈보라와 강풍이 잦아들면서 항공기와 선박 운항은 정상화됐습니다. 한라산에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는데 산간도로의 차량 통행이 재개되면서 설경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고요. 서울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눈 쌓인 거 처음 봐요. 오늘 아침도 몸이 움츠러들 정도로 추운데요. 아침 체감온도 2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 이상 올라가겠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지만 큰 추위는 없겠고요. 모레부터 다시 강한 한기가 몰려오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남부와 동부 지역 4도, 산지 성판항은 영하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 성판항은 5도 안팎이 예상되지만 더 높은 산지에는 낮에도 체감상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라산 모든 탐방로가 정상화됐는데요. 설산 산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산간도로에서는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낮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씨 상황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모레 목요일부터는 다시 무척 추워지겠고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눈은 성탄절 전날인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 다시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날씨 틈틈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 1리의 골목길을 걷던 80대 할머니가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가 짐을 운반하던 중 숨진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낮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주택 앞마당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털이 뜯기고 피를 토하며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닫아뒀던 현관문이 열려 있고 또 다른 고양이 2마리도 사라졌다는 집 주인의 신고에 따라 누군가 침입했거나 동물이 습격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 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후 처음 이루어진 예산 심의가 밀실 증액과 나누어 먹기로 구태를 답습했다며 각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의회가 공무원 성과 상여금과 초과 근무 수당은 감액하고 선심성 소지가 있는 민간단체 행사 지원은 증액했다며 도의원 로비를 통한 편법 증액으로 예산 편성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가 내년 1월 13일에 예고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 오영훈 도정의 첫 번째 조직 개편안에 따라 민생과 경제, 복지와 미래를 실현할 인력을 균형 배치해 변화와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늘까지 희망보직 신청을 접수한 뒤 오는 30일 5급 승진자부터 먼저 발표하고 임용장 수여는 17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에서 영화와 드라마 130여 편에 대한 촬영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2018년 이후 614편의 촬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작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배우 김남길 주연의 드라마 촬영으로 스텝 120여 명이 입도해 20억 원 넘게 소비했고 박훈정 감독과 차승원 주연의 영화도 제주 촬영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해돋이 맞이 야간 산행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정상 또는 윗세 오름의 인파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통제선을 설치하고 현장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 산행이 허용되는 1월 1일 새벽에 상황실을 운영해 기상이 악화되면 등산을 전면 통제하고 응급환자 이송과 도로 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제주 해역에 유출된 오염 물질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 해역에 유출된 오염 물질은 119kg로 지난해보다 5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경은 도내 항포구에서 선박 화재가 잇따르면서 유출된 기름이 크게 늘었다며 해양 오염 사고 방제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산림연구기관협의회 국제학술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산림연구기관협의회 IUFRO는 오는 2025년 9월 제주에서 전나무와 소나무 속 산림과 생태 관리를 연구하는 회의 개최지로 제주를 확정하고 멸종위기에 놓인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IUFRO 국제학술회의는 3년마다 열리는데 올해는 지난 9월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열렸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